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치료사 권순호 치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5분짜리 짧은 팁 영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매일 밤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까요? 왜 벽에 머리를 쿵쿵 부딪히려고 할까요? 왜 양말 신는 걸 죽기보다 싫어할까요?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얘가 왜 이러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행동들은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의 불편한 감각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이제 애쓰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들을 보시면 아이가 그런 행동들을 왜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비싼 치료 도구 없이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게 되실 겁니다. 먼저 중요한 감각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감각의 컵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각을 담는 컵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이는 이 컵이 너무 작습니다. 조금만 물을 부어도 금방 넘치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작은 소리나 가벼운 터치에도 왁 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귀를 막기도 합니다. 이걸 감각 회피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는 이 컵이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겠죠. 물을 아무리 부어도 컵이 차지 않습니다. 뇌가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컵을 채우려고 더 센 자극을 찾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벽에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감각 추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컵이 작은 아이는 자극을 줄여서 편안하게 해주고, 컵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들을 찾아줌으로써 컵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각 다이어트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3가지 핵심 감각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입니다. 이거는 별 5개 모자랍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압박될 때 느끼는 감각인데요. 이 감각의 가장 큰 특징은 뇌를 진정시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컵이 큰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고 작은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부담감이 없는 치트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힘을 쓰는 활동을 연습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힘을 쓰는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벽 밀기입니다. 벽을 이렇게 막 밀려고 하면서 이 벽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볼까? 하면서 온몸으로 벽을 밀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불김밥 놀이입니다. 아이를 이불로 돌돌 말고 나서 꾹꾹 눌러주세요. 압박감이 우리 아이에게 안정감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짐 나르기입니다. 마트를 다녀와서 생수병을 옮기게 한다던가 빨래바구니 옮기기 등을 놀이처럼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만약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할 때 조용히 해라는 말보다는 아이를 깊게 한번 안아보시고 힘을 쓰는 놀이로 전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흥분 상태에서 진정 상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각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리는 전정 감각입니다. 전정 감각은 균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우리 감각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거나 점프하는 것들이 이 감각을 채우려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정 감각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더 산만해질 수도 있으며 구토를 하거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직선은 진정, 회전은 각성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흥분으로부터 진정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직선 운동을 활용하면 좋겠죠.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네타기 활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선 활동을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아이의 뇌는 흥분 상태에서 진정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네가 조금 힘든 아이들에게는 해먹 그네를 추천드립니다. 해먹 그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감싸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전정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에게는 해먹 그네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굉장히 처져 있고 좀 하품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깨워주는 게 좋을까요? 회전 감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중에서 회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의자가 될 수 있겠죠.
의자 한 바퀴 돌리면서 아이들 위에 태워주고 회전 감각으로 깨워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전 감각이 자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감각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선 감각으로 그네나 해먹그네 위주로 감각 자극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하품을 너무 크게 한다던가 얼굴이 창백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뇌가 과부하 상태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멈춰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고유감각 꾹꾹이 아이의 몸을 좀 지그시 눌러주는 형태로 진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촉각입니다. 이 촉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방어기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고 이제 둔감할 수도 있는 그런 감각입니다. 편식이 심한 아이나 머리를 깎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옷 라벨을 여기 택 있죠? 택을 조금 참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촉각이 좀 예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만져봐야 익숙해져 하면서 아이에게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조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아이 뇌에서는 이제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감각통합은커녕 트라우마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촉각 치료의 핵심은 능동성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질 수 있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품 목욕놀이라던가 밀가루 반죽 놀이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겠죠. 그때는 옆에 놔두기만 하세요. 아이가 손가락 하나를 톡 댔을 때 칭찬해 주시고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가 있는데요. 촉각이 너무 예민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로션을 바르거나 씻기기 전에 먼저 몸을 좀 마사지 하듯이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고 나서 한번 실시 해보시면 훨씬 더 아이가 안정감 있게 그 감각을 받아들이기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둔한 감각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예민한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이게 바로 감각통합의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긴 시간 동안 고유성성, 전정, 그리고 촉각 감각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치료실에서 하는 전문적인 과정의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는 저 같은 치료사보다 이제 매일같이 아이와 살 부대끼고 만나는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어떻게 손길을 달리하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바뀔 수 있고 우리 뇌를 바꾸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오늘부터 아이들을 보실 때 문제행동이라고 보지 마시고 컵을 채우고 싶구나, 지금 좀 넘쳤구나 하는 감각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아이와 놀이가 즐거워질 거예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편안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저는 작업치료사 권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